민노위원이 된 지도 별로 안 됐는데 이렇게 초짜인 사람을 이제 특별 기획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원래 이제 처음 들어오면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고 덜컥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기획단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 기획단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식민지구 2022 친구의 바다 전시 기획단을 맡은 우리 신용철 선생님, 이론 선생님, 윤호 선생님 이렇게 다. 환경전이 또 우리 민념에서 한 14회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오랜 노하우와 이렇게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단이나 우리 선배님들을 믿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생각보다 이렇게 주제 강연에 애들이 많이 이제 오실지를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는 걸음이 조금은 부담이 없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 식민지구 2022 친구의 바다라는 주제는 그 미국의 해양학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그 책을 쓴 지가 올해 2022년 이렇게 해에 보면 60주년이 돼요. 그때는 처음 환경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됐지만 이 6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환경의 문제가 그냥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62년에 침묵의 봄 책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환경 문제가 되는데 울산은 그때부터 공업지구가 되면서 60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변해왔는지 60주년이라는 그런 환경 문제가 되고 울산의 이런 문제들이 또 접목이 되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할 때 이제는 울산에 그때부터 60년 동안 망가지고 온갖 그 환경에 관련되는 그런 침묵의 봄이 돼서 우리가 연안에 있는 바다의 위치에 있는 우리 울산을 대비해서 침묵의 바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삼았습니다. 김건 선생님이 이제 하실 거고 우리가 8월 달에 전시가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장세포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부산 민주공원에서 본 전시가 있을 건데 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 선생님들과 참고가 되고 또 이걸 또 고민해보고 하고자 이런 주제 강연회를 마련했으니까 같이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좋은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주저리 처음이라 하니까 좀 말이 서툴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민예총회 대표님 사이트 김경 선생님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대표 이제 인사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부산의 김경입니다. 예상을 모아가지고 인상 많이 있습니다. 예상을 모아가지고 실제 지금 보시면은 그 환경 파괴, 환경 오염으로 지금 진짜 우리 지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 민미학과 우리 미래청기술위원회 해마다 식민지구라는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해마다 그림 전시도 하고 또 이렇게 강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지구의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는데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오늘 그 침묵의 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는 김만 교수님 아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연을 보시면 아마 옛날 과거에 울산의 아름다운 바다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마 보시고 끝까지 우리가 좀 이것을 또 많이 전파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구를 지켜나가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개 못 드리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태까지 1회부터 13회까지 우리가 이제 민념에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환경전을 진행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10년째 우리
민미업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가 14회째가 됩니다. 근데 14년만 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3년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중간쯤 돼서 환경에 대한 어떤 이 이슈가 세계적으로 너무 강하게 그리고 또 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어떤 가게의 모습을 보고 우리 내에서 매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중간쯤 매년 이제 저희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민미업의 환경에 대한 전시를 1회 때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996년 지금의 우리 민미업이 이제 시작점인데 그때는 이름이 민미업이 아니고 울산 미술인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울산에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당시 이렇게 환경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다 쏟았는지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거를 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시 이전에 세미나를 가지고 또 울산 환경미술제 개최를 위한 기금 마련전도 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감회가 또 새롭기도 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때도 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했고 그리고 협찬도 기업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진진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6년에 도시와 환경전에서 기금 마련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1회 환경미술제 심포지움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면서 이 울산 아닌 전국의 환경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울산 환경미술제가 생명의 땅을 위하여라는 1997년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저는 잘 몰라요. 모르긴 하지만 이제 선배님들 이야기도 듣고 싶고 이 자리에서 그걸 다 펼치기에는 이제 다음 있을 이제 김관 선생님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냥 기록만 가지고 이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울산 환경미술제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그리고 여러 삼양사라든지 모더니 백화점 이런 데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여기에 보면 현숙희 선생님의 어떤 춤으로 춤도 추고 퍼포먼스도 했고 다양하게 이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여기에 또 반가운 또 네드룸 풍물패가 또 이렇게 이 전시를 또 축하해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그리고 울산 미술인 공동체 기획으로 생태환경 테마로 또 작은 우리 동네 들꽃 그림전을 또 개최를 했더라고요. 또 다른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울산에서 하다가 이것이 조금 더 아시아로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전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쌈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진보예술단체에 대한 울산시 소극적인 자세를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민미업에서 이제 협찬을 받아서 모든 백화점 협찬을 받아서 제3 전시장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는 어떤 문화재단의 지원도 없었고 시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2회 전시가 전국 환경미술제로 이제 시작이 됐네요.
상생, 인간과 자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때도 전국 작가들이 모여서 한 60여 명 정도 했는데 이게 전봉진 스님께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또 행사를 보면 제가 몰랐던 어린이 환경 그림 공모전도 했고 환경 사진전도 했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 방법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전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환경미술, 이제 울산 환경미술제가 이제 공생, 자연 속의 사람, 사람 속의 자연 이렇게 해서 2003년에 했군요. 또 이때 이제 꾸준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확장을 해서 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으로 곽영아 선생님께서 하셨고 이때도 이제 SK라든지 어떤 정현정 정형외과에서 협찬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때도 여러 가지 퍼포먼스 길놀이 이렇게 여러 도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민예총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국 환경미술제 생명의 노래 2009년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아마 이때부터 이 민미업에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저도 처음 들어와서 잘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는 그냥 참여하는 작가로서 회원으로서 이제 들어와서 봤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게 참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이 사회가 열렸고 이때도 여러 가지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2주년 기념 전시도 하였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같이 하였네요. 이때는 우정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까지는 울산 미술인 공동체였는데 이때부터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울산 민족미술인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10년에 있었고 이때도 다양한 어떤 이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한 것 같아요. 이 과정에 참 이 선배님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런 이 사진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0년 1전시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똑같이 이제 그때도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주제 강연이라든지 다양한 이 행사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 생태 답사도 했군요. 그리고 6회 이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진행을 했어요. 전국 환경미술제 울산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자료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이 환경미술제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민미업의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론 전국에서 작가들을 초대해서 하긴 했는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이 환경미술전을 하면서 과연 이 세상이 나아졌나? 라는 약간의 의구심도 들고 조금 힘이 빠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세상은 변하고 있나? 라는 약간의 그런 마음속에 갈등도 많았어요. 툰벨이라는 소년이 유엔에 가서 그때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 어른들한테 이 소리 질렀지만 지금 현재도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술인으로서 사회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관 선생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뒷끈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회
때, 이제 7회 때는 이제 여러 일본 작가라든지 태국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 작품을 조금 초대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시아 환경미술제, 아시아 대생 상처를 관통하다 이렇게. 이때도 이때는 한 곳에서 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북부 예술창작소, 이응 아트스페이스, 중구 아료소 이런 데서 남구, 중구, 북구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8회 때는 사면초가 이렇게 해서 1전시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막 행사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계속 진행은 됐습니다. 이때는 영상을 같이 했는데 지행 갤러리에서 환경에 대한 영상 주제를 가지고 같이 두 군데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회도 환경을 탐구하고 찾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이때도 40여 명의 작가들이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회 2018년 이때부터는 매년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년 전시회를 가지게 됐어요. 여기 이때도 이제 일본 작가가 오셔가지고 자기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1회 아시아 환경미술제 이때가 신민지구라는 제목이 나온 때입니다. 이때는 소제목으로 그냥 신민지구 2019로 했는데 신민지구라는 것은 사실 신민하는 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민지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자연을 신민화시킨다는 거죠. 이제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 지구는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김관 선생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멸종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방향 전환을 해보자. 우리 인간은 지구에 그냥 잠시 머물러서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완전 주인인 양 이 지구를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지배를 가지고 지배하에 지금 계속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11회고 12회가 이제 12회 때 이제 코로나가 일어난 거죠.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인간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만큼 파괴했으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까 되니까 환경이 더 좋아졌어. 그걸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했고 사실 여기서 빠진 것이 이제 민주공원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순회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올해도 민주공원에서 같이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이제 백문산 시인님께서 굉장히 멋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역사이긴 한데, 사실 올해도 나름 준비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 조금 전에 붉은 지구를 봤듯이 세상은 지구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악화되는데 과연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은 꾸준히 이 이야기를 계속 공유를 할 거고 예술가로서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자 꾸준하게 이 전시는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관 선생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김관 선생님 모시고 다음 멋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 선생님은 그 울산에 하나밖에 없는 울산의 민속과 구리문학을 전공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은 그 전공 공부하고 보관을 또 올해부터 작년 1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그런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 외에 울산 또 선생님 울산 장생포 이제 출신이시니까 울산에 이제 사라져가는 해안이나 연안에 대한
그런 본인의 하고 싶은 말들을 페이스북에 굉장히 이렇게 쓰시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또 우연하게 또 보게 됐고 작년에 민예총에서 진행했던 여행 공감이라는 이제 그 강의를 김관 선생님이 하셨었거든요. 그 강의를 또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울산 환경에 대해서 또 연안 우리 바다에 대해서 민속학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이제 강의를 들어서 크게 바다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특별하게 이제 김관 교수님이 우리 잡은 주제하고 너무나 이제 잘 맞겠다. 특히 또 울산에서 진행한 울산의 연안 또 바다 그리고 민속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좋은 주제가 되는 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관입니다. 그 민미역 굉장히 좀 빡습니다. 제 사투리를 많이 써요.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휴식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밖에서 보니까 딱 사람을 가둬놓고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돼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집에 2주 동안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험난한 바이러스 균들 싸움에 제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올리지만 투나 고상 투나를 열심히 누르고 우리 자봉진 무상결 이게 호랑이 2마리를 제가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 부적입니다, 제가. 뭐 사적인 말씀, 저는 그 전공이 석사학위는 민요, 울산 민요라고 박사학위는 무당들의 노래.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끌어주는 제지호 교수님이 따로 있고, 이제 현장에서 저를 이끌어주신 분은 그 동해안 별신구 인간, 이제 문화재만 쓰지 않죠. 이제 국가유산,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입니다. 김영희 선생님. 나이가 이제 82이 되셨고, 요즘 허리를 아파서 못하면 3년 동안 구판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런 편 제사하면 쫄쫄 굶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네요.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뭐, 사회인이 미신이니, 뭐, 무속인 이런 말들이 꼬맥도 넘어가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든,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의 신들이 다 있죠. 그 믿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가다가 뭐 우리 자식들,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가시든, 부처님 모시든, 또는 동네 골뱅이 신을 모시든, 믿는 신들은 다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각자 믿음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 살면 되겠죠. 타인의 강요가 아닌 사주 길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화장실 가려고 갔다 오시고, 저는 뭐 환경 생태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는 그냥 그 고등학교 국어선생 한 15년 하다가 뭐 또 나중에 흘러가지고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고향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또 저 전공 분야가 뭐 구비문학이나 민요서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속, 해안 민속 이런 것들 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우연찮게 또 여기 민예총 강의를 한번 하게 되고, 그때는 울산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했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민예총 이제 이 산하기관이 많잖아요.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또 작가회의도 있고 많잖아요. 저는 글 좋아하는 글 써서 그쪽에 놀아야 되는데 계속 이 민미역하고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술도 제일 많이 마시고 하여튼 좀 끈질긴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 민미역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친무이반. 저는 친무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친무의 바다. 저는 이 장생포 아니고 그냥 장생포 그러지만은 바로 장생포 인근에 있는 매암동 양주 110번지 출신입니다. 여러분 양주 불악을 잘 모르죠? 불악인 경우는 죄송하지만 양주 마을. 지금 장생포 고래특구에 관할된 모든 지역은 우리 동네 땅이에요. 장생포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번은 전부 다 매암동 지번이에요. 뭐 이제 새로운 길이 장생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문화마을이라든가 그 5D 뭐 상류가 지금 전부 제가 뛰어놓은 토끼모래하고 놀던 그 뒷동산이죠. 지금 여기 바탕 그림은 어딘 갔습니까? 바탕 그림이 어딘 갔어요? 바탕 그림 정자 울산에 가야겠죠. 그럼 이 해안이 아름다운가요? 굉장히 끌끈한가요?
바다의 이 해안의 선들. 이곳은 용장리, 장세포 건너편. 요 메가의 마을 중에 보이는 게 용장리이고, 저 끝에 이제 태어나는 거 있죠? 저는 남하동이에요, 남하동. 그 다음 정도가 저기 용현동, 그 다음 황승동, 그 세종, 수영원에 있는 이런 지형이, 이런 아름다운 해안 지형이 울산은 다 사라졌어요. 거의 5분의 4가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서생, 그 다음에 정자 쪽밖에 없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 다시 말해 곡선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날카로운 직선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안이 사라졌습니다. 해안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사라졌고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죠. 이건 울산의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침묵의 바다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올해 전시를 하는 것도 이 바다는 마지막 보류지, 우리 인간의 보고지죠. 그런데 그것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망가지면 인간들은 이 땅에 살 수 있겠죠. 지구라는 곳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앉아 뒷머리 보이는 사람은 접니다. 2012년도 통영 중앙경로당에서 이게 민주하고 설화 체력할 때 모습입니다. 책을 3권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잘 알겠고, 오늘 이런 해안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름답죠. 우리의 전통적 해안 풍경은 대부분 이거는 아주 극한의 이제 바위들입니다만, 적절한 바위, 적절한 물과, 그 다음에 적절한 사람들이 공기 중에 모여 사는 공간, 또 해안 말 모습. 그리고 전을 지금 좋아합니다. 집은 우리가 지었잖아요. 네 번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움직여야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 자료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근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욕심을 들여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 오늘 이 3가지 관점입니다. 바다를 죽이는 사람. 울산 바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라진 울산이다. 그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활 어떻게 했느냐. 저는 환경 생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바닷가 한 해안 마을들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도 훌륭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이제 창작으로 다른 것으로 무궁무진하게 형상에 내리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8월에 전시한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 결론은 이겁니다. 문명이 죽어야 바다가 산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로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그림은 작년에도 우리 그 박물관에서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봤을 겁니다. 알바트로스.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죠. 크리스 조단은 이제 뭐 한 말이죠. 우리가 되돌아갈 길은 없다. 아무 말도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소리로 들려갔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 왜 모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도 한때 잠깐 뭐 과거 추억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떤 뭐 이게 노동운동하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5.18 조합원이 있습니다. 5.18 조합원. 5월 28일은 어떤 단체의 생일이에요. 근데 전국이 집회를 합니다. 90년대. 버스 울산에서 한 4-5 올라가고 그러죠. 1년 중에 활동 아무도 안 한다고. 그때만 딱 나타나요. 그때만 나타나서 그때 하루 열정 받아서 1년 동안 선생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흔히 쓴 말들이 이겁니다. 못난 놈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 신경질의 파장에 나오는 척구들이죠.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제가 민미업 이 여러분들과 이제 술자리를 이제 이렇게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엉덩이도 엄청 끈질기고 한 3시에 만났다가 밤 12시 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단하시구나. 그럼 너무 자기들끼리 즐거워요. 흥겹. 잘 놀아요. 어떻든. 그래서 이런 잘 노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외모에 대한 여러분들이 결론은 안 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관건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왔다시피, 아까 여러분 뭐 연애부터 쭉 이제 나열한 것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되겠죠. 무엇을 어떻게 다시 해야 하나? 그 여러분의 삶은 좀 주체적이면서 자주적으로 해석한 방법들. 그것은 이제 오늘처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분야를 또 넓혀 가겠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또 어떻게 각자의 머릿속에 다른 그림을 충분히 그려내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울산의 해안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민요는 저는 울산 아가씨입니다. 아, 이게 바로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인터넷 연결된다. 이건 안 나오네. 됐어요. 요거 소리 나오네. 이제 화면 때. 일주일 만들어봅시다. 이 화면을 보면 좋은데.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울산 아가씨, 뭐 큰애기 이렇게 말하지만은 울산 아가씨, 요 아가씨는 해안가 아가씨의 모습이에요. 민주가 이 정겨운 아주 순수하고 이 투박한 우리 아낙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해안선들이 다 사라지니까 울산 아가씨도 뭐 다 사라졌겠죠. 그런 정감 있는 분위기 있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정봉 선생님은 저는 이 판을 보고 여러 가지 판을 보고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동해 온사는 동해의 경치를 좋지만 사랑은 떠났어. 큰애의 마음은 열두고 건실. 언제나 그 땅에 다시 살거나 동해 온사는 새마저 떠난다.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어떻게 공유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교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 자신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본 영화는 양준익 감독의 똥파리 같습니다. 그 똥파리는 우리 동네 흔한 가정에서 흔히 일하는 가정폭력이 예랄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제 기분이 너무 우울해졌어요. 격하게 공감했기 때문에.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섭다면서 세상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라진 바람이 저에게는 단순히 추억이 아니고 제 삶의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은 어땠는가? 62전까지는 아주 자그마한 어촌에 불과해요. 어쩌면 울산은 도시보다 울산은 광역시가 아니고 이제 시가 성격할 때 오히려 울주군이 더 컸어요. 역사적으로 또 기록도 오래되고. 주가 원래 커요. 상주, 전주 이렇듯이 그 도읍지, 쉽게 말하면 그 이게 도청이 있는 건 저희 조선시대거든요. 그 밑에 이제 예산대 들어가는 그 아래 학급이 학급. 어떻다? 울산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 다시 말해 그때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라는 공무센터를 진행했습니다. 1월 27일. 그리고 2월 3일, 바로 60년 전입니다. 1960년 2월 3일, 울산 공무센터 기공식이 울주군 대혁명 납돌이에서 거기에서 이제 다이나믹 폭발합니다. 그 당시 그 매암동 납돌이에 매암리 납도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촌동산 다 모였죠. 그래서 울산 특정공업지구가 출발합니다.
그와 동시에 특별히 이제 해안 지역부터 문제없이 시작합니다. 공업단지. 왜? 물류가 들어오기 쉽죠? 항구니까. 해안을 다 매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살던 사람을 다 쫓아냅니다. 이주를 합니다. 이때는 강제 이주예요. 요즘은 대부분 어릴 때라도 한번 매일 수 있잖아요. 얘는 어릴 때 없어요. 쉬도 새도 없어요. 어디 가는지 몰라. 대모도 못해요. 그냥 착하게 순박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조상한테 우리는 550년을 그 땅에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선산이고 밭과 논 다 날라갔어요. 보상을 받았겠죠. 요즘 같으면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볼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부릉세를 들을 때 거의 다 강제 차업시사에 거하고 돌이켜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회였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안 그러면 난리 났겠죠. 이제 농업 세터를 이제 도시로 인구이동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주민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울산은 이주민의 것입니다. 순산 토박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면서 해안 마을의 3분의 1이 없어지죠. 그와 동시에 공동체는 점차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삶에 거대한 변화의 중심을 그 자본이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마을 해체와 마을 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울산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지금 복사도가 발생했어요. 그 자리에 전부 다 고층 빌딩 아파트만 들어옵니다. 모든 동네 반도부터 다 쓰러지고 아파트만 들어옵니다.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 됐습니다. 과연 재생이 그렇게 바람직한 재생인가? 올바른 재생은 저는 골목이 살아있는 것이 올바른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살아있어요. 공동체가 산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는 골목에다 평상을 내놓고 같이 음식도 나눠놓고 이야기도 하고 다 살았죠. 마당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문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돼요. 옆집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이제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가? 차는 어떤 차를 타는가?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삭막하죠. 바로 바다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침묵하고 땅도 침묵하는 세상이 됐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울산은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을 이룬 도시인데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안 국가정원에 국가정원 만들어 놓고는 각종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자해요. 콘크리트 조형물. 근데 삶의 기록을 책 몇 권을 내는 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1억이나 2억이나 충분할 것은 수백 들여가지고 기념관 건물을 지어. 그럼 과연 50년, 100년 뒤에 울산은 영원히 산업도시입니까? 공업도시입니까? 지금 그런 기록하지 않으면 50년,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을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불행한 미래를 주는 것, 우리 공감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 후손에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개인적인 것도 냈고, 있을 때마다 제 위원회 만에 있을 때마다 이런 걸 하자 해도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로 나눕니다. 시급한데, 선생님,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16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작년 2월부터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어디 늘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걸 좀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제 페이스북은 대중성이니까 너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좀 쉽게 써보자. 해서 거기서 시작하게 된 것이. 그래서 나중에 하기 좋으니까. 언젠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환갑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 친구들 전부 다 보수 꼴통이 돼버리고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자리가 없어요. 이런 자리 아니면 이제 떠들 수도 없어요. 이제 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해안만 3분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사라진 우리 지명들. 이 지명들 한번 보세요. 준사을, 강물, 녹수구비, 오자구, 방진산 다 알겠고, 대인바위 큰불련, 대국물, 망바는 우리 뭐 제가 헤엄치가 놀러 가는 그런 곳이 우리 동네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우리 동네입니다. 딱 이제 외구가 들어오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망을 볼 수 있는 바위다. 망보는 바위. 그 다음에 금바원은 우리 동네. 나중에 우리 동네 사진 보여주겠습니다만 그 우리 저기 대도섬이라든가 치전마을이라든가 안 그러면 삼산들이라든가 도질산에서 우리 마을을 봤을 때 그때는 걸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보이죠. 이게 우리 망제산입니다. 망제산이 이게 절벽이 이렇게 돌산이에요. 그 절벽인데 마치 호랑이 겁이 뛰어나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범바오를 했어요.
오픈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화강과 우리 동네는 지금 영남 화력발전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물과 이게 그 바다를 만난 곳입니다. 물반 고기반이었어요. 고기가 그만큼 할 때 오픈대랬어요. 고기가 풍년이 지는 곳이다. 자부랑 샘이라고 샘이. 물의 산도 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울산에서. 그 샘 못지않게 자부랑 샘도 굉장히 유명한 샘이랐어요. 뭐 뒷잔댐이라든가 뭐 큰 계란 그런 샘. 뭐 전부 순상 우리 지명들. 이 지명들이 어느 순간 감천 우리 지명들은 어느 순간 다 우리의 기억, 저편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돌쳐내지 않으면 없는 지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땅이 사라진다. 이런 지명이 사라진다. 이 지명이 사라진다. 우리 삶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것이 제가 생각합니다. 파일이 좀 깨우면 걸립니다. 그 세상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는 대로. 물론 공업단지를 가지고 말이 없어질 수 없는 것은 역사는 뭐 유심필결하고 성취하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끊는 것들이 변화되어 왔죠. 지금 와서 내 동네, 우리 동네를 물려달라고 말할 수 없고 보상 다시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기록으로 좀 남겨놓자. 이것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야 하는 것과 지켜야 합니다. 지킬 것은 좀 지키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도시 미래를 위해서. 아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울산의 바다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죠. 울산의 바다에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야기도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요.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제 나이쯤 되면 7, 8, 90년대 울산 앞바다는 시궁창이었어요. 모치를 잡든 전어를 잡든 호시를 잡든 전부 다 썩은 냄새, 뻘 냄새로 엉망진창에서 몸붙는 곳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98년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울산은 공해도시와 문화의 분모지라는 단어가 다반사로 나와요. 공해와 문화의 분모지. 울산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수 종말 처리관 일과 만들어 98년도에 완공했어요. 그래서 99년도 장생부 앞바다로 다 빼내버렸습니다. 그 하수 종말 처리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수가 다 없어요. 마지막에 있었던 거예요. 다 없애고 성산 다 없애놨는데 최종 남은 것이 98년도에 바로 그 밑으로 이제 하수 종말 처리관 지나가면서 한기 보상비를 20만 원 받았어요. 우리는 100만 원 98년 당시. 저는 20대는 무정부주의였습니다. 저는 국가 민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만 소중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하겠습니다. 모든 사적인 얘기거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뭐 흥분합니다. 축구할 때 엄청 흥분합니다. 그래서 사라지 말고 사라지 마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흔적이라는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혼자 흔적을 찾아다닙니다. 확산한다 그러면 과연 이 울산의 도시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바벨탑만 세운 것이 능사인가? 안 그러면 처절한 민중들의 삶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기록으로 남겨주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아무리 뜯어도 관심 없어요. 철탑은 잘 세우고 그런 세워놨어요. 울산 앞바다는 그래서 이야기가 다 살아요. 원래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없는 말에서 이제 이야기가 살아있는 이야기가 돌아오는 말. 이야기가 돌아온다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고 물고기가 돌아오는 것이고 자연이 돌아오는 것이고 이 사진은 어디 갔습니까? 이 사진 맞아 이렇게 찾아요. 이 사진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이 장생국이에요. 이렇게 엄청 소나는 사진인데요. 이 저에 매일에 우리도 저에 또 나와있는 국도라는 섬이죠. 이게 사실은 나의 장생포 초등학교 완전히 왔고 이게 한 50년대 중반 뭐 이래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몇 년도라는 것이 잘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안의 어떤 아름다움을 지금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우리 울산 만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1920년대 무렵입니다. 곡선이 선명하죠. 이렇게 이 선명한 것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곡선의 아름다운 그냥 직선으로 칼처럼 쫙 잘렸습니다. 두부모처럼. 얼마나 매립되었는가 보니까 이렇게 매립되었습니다. 지금 빨간색 보이죠? 이 빨간색은 전부 매립입니다. 우리 장태보동 앞에 양쪽으로 활짝 공간 나왔다가 저 앞발을 매립했습니다. 지금 이 장태보동 밑에 빨간색 쭉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지금 그 고래 박물관, 고래 생태관 그 앞은 전부 다 매립이에요. 그건 옛날에 받았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이렇게 매립돼요. 그래서 전부 다 직선이 됐어요. 직선이 되면서 사람은 다 쫓겨났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반대에서 본 이제 저 용담동에 봤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영포산 쪽에서 바라본 장생포의 모습입니다. 요곳이 이제 납습니다. 박정희 의장이 여기 와서 지금 뭡니까 옛날 공략날이라는데 지금 뭐 한국 플라스틱 뭐 엔지니어링인가 뭐 그런 회사예요. 그 앞에 가면 이제 여기 공업단지 이제 중공 기념비가 있는데 요거 말하면 그 기념비를 이제 지금 문화창고에 옮겨놨다는데 확실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울산 사람들이 한 3만 명 모이고 여기 다이너마이트가 요 개구를 쓰면서 터진 거예요. 물에서 폭발돼요. 지금 저 외립되고 없습니다. 지금 저 문화창고 이쪽이 문화창고 이쪽도 툭 튀어나오면 저 부분도 완전히 다 일자로 내립됐습니다. 일자로. 그 다음 이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입니다. 자랑스럽지 않네요. 바로 지금 영남 환행의 발생과 여기 아마 그 1968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68년. 근데 지금 이게 주타고는 이곳 지금 망제산이라는 산이에요. 망제산은 어떤 산인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고등학교 때 면항정 송순 면항정가 작가 이분이 여기 유럽 놀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정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망성대라고 이건 지어졌습니다. 망성대 무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경치가 좋은 전망대. 그 시를 지었어요. 그게 그 시가 남아 있어 지금. 그 저 산 올라가면 삼산뜰, 북구 관산뜰 다 보여요. 이게 도치산도 마찬가지고 딱 뚫히는 그런 거죠. 경치가 아까 말한 이 깎이는 부분 저 앞으로 이제 금발입니다. 바로 숲에 있어요. 어릴 때도 항상 저는 이게 망제산인데 그때 우리 어릴 때는 망계산이다. 망계자는 우리 해가지고 뭐 이 모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군복도 만드는 망계산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망제산이었어요. 바람망자 황제 일자 썼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록이 한다 그러면 고종 황제가 성하자 마을 사람들이 소복 입고 흰 옷을 입고 정상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곡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양념마을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이었습니다. 대일 마을이 크게 된 것은 6.25 후에 이제 저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뒤 바다는 일제시대 축항을 했어요. 바다물이 굉장히 깊으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삼장사입니다. 삼장사는 공업단에 관계없이 195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저 뒤쪽에 미 군수기지 사령부가 들어와요. 군수사령부가 들어옵니다. 위에 이제 밑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낙동강으로. 그래 그 미 군수사령부에 항공대가 있었는데 그 항공대 조종사가 윤수일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윤수일 아버님은 이제 윤수일 7살 때 배 안에 있을 때 미국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내가 다시 엄마를 이제 부른다 했겠죠. 부른다 했는데 미국에서 비행 중에 추락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복자를 태어나요. 그래서 다시 만난 아버지가 윤수일. 어떻든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양 얘기만 해도 무궁무진해요. 대일 얘기만 해도 무궁무진해요. 장성부 얘기만 해도 무지무지합니다. 입당하고 있다 이제 장성부 얘기는 작년부터 제가 풀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장성부 얘기 하지 않는 이유는 엉망의 도시재생, 망천하기 때문에 장성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저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토건 재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유튜브 생방송 된다고 그랬죠. 아마 남구청 직원 좀 보기 바랍니다. 어떻든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장성부죠. 여러분들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꾸 흥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보세요, 바다를. 어때요? 이게 뭐 저 아프리카인가요? 안 그러면 남미인가? 이거 어디에요, 이거? 미포마. 미포마. 백사장은 보세요, 백사장. 그 다음 저는 지금 일산에 대상은 잘 보입니까, 지금?
미포만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환상적인 바다의 모습. 그리고 여기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전설이 묻혀 있는지. 수많은, 저는 미포만 철거민들 20명 인터뷰했습니다. 미포만 전화. 그 다음에 성내마을 20명 인터뷰했어요. 이주민들. 이 미포만에 이게 백사님 있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군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대구와 부산에. 이네들이 이제 전쟁이 좀 소강상되고 이제 여름 되면 바로 미포만은 미군 휴양입니다. 마을 사람들 인터뷰 기록한다 그러면 한 6월 말 7월쯤 되면 육공터럭 있잖아요. 군용터럭. 육공터럭 20대 정도가 먼지를 날리면서 온대요. 대형 텐트를 12개를 친대요. 그래 2달 동안 휴양. 얘네들은 어떻게 산전생물이 좋다는 걸 알았는지 산전생 물까지 공수해가지고 먹고 갈 때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대도수에도 미군이 주둔했어요. 대도 염전인데 거기도 미군 주둔해가지고 산전생물 물을 가져다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울산의 해안마을. 그 현대중공업은 그저 먹은 것이에요. 뭐 독학할 필요 없어. 매일만 하면 됩니다. 1도 없고 2도 없고. 천만 다행. 일산해수욕장까지 밀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들린 소문에 하면 울산지 공무원이 복도까지 그까지는 안 돼 자르고 집단 위락시설로 1972년에 딱 못 박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 위락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난개발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측면에 봤을 때 모습이에요. 미포 전화 그리고 대학원 공원 있죠.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저리 출렁다리를 만들고 또 일산진을 거쳐가지고 케이블카도 오고 짚라인도 만든답니다. 하면 조각들도 있고 바다에 유람선이 떠다니는 그런 환상적인 공간이 되겠죠. 그런 순간 대왕공원의 곰슬은 다 죽어갑니다. 장담합니다. 케이블카 들어오고 짚라인 들어오는 순간 5년 10년 뒤에 대왕공원의 곰슬들은 다 말라 죽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철거된다 그러면 그 멀쩡하던 500년 넘은 당수나무가 1992년 그린피스 태풍을 가지고 멀쩡한 나무, 고목나무가 92년도 철거됐습니다. 다 철거됐어요. 마을에 오면 알았는지 자기 스스로 자진해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장생포도 포경이 그만두고 난 뒤에 60, 80년 포경이 금지됐어요. 80년도에 지금 심리당, 재당 두 그루의 당수나무 있습니다. 하나가 셀마 때 87년도 셀마 때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고려 못 잡는다 그래서 노였는지 몰라도 이 골매기 신이 묘합니다. 울산의 현실 나타나는 것은 이제 바로 목신이 다 있어요. 나무에는 신들이 다 있어요. 울산 어떤 마을에 나무를 소나무 그 당수나무죠. 소나무 4그루를 뱉는데 1년 안에 4명이 마을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서도 엄청 났죠. 제 아는 이유는 제 선생님이 거기 가서 분수했기 때문에. 세상 과학을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을마다 골매기 신이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지금 또 골매기 신을 모시는 행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무형유산에서 저는 이제 2019년, 20년은 부산을 조사했습니다. 부산 대연동, 맨 남구 대연동 중심지에도 당제를 지내, 지금도 당제를 지냅니다. 무당을 불러서 또 마을 주민이. 그리고 부산에서 조사해보면 189군데에서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180군데를 조사했어요. 울산도 안 한 곳이 없어요. 정말 대보름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양산하고 이번에 우리 동네 하전에서 장생부를 했습니다. 골매기신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또 해안,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어디입니까? 이게 불과 50년 전에 50년 전에 부산 모습. 위에, 밑에 보면 위에 어딘지 알겠죠? 현대자동차예요. 맨 앞에 이제 스테레오에서 중리, 신전, 양념 위에입니다. 신전,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들. 거의 뭡니까? 쪽으로 그런 집. 갈대숲 이런 거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싹 다 밀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되겠습니다. 여기.
위안에 비가 당연히 안 보입니까? 저 바다를 만나보세요. 밑에 바다를 보고. 저 밑에 바다 있고 뭐 이게 막파리가 있잖아요. 있고 저 위에 보면 막파리가 없어. 그 중간에서 섬이 있잖아요. 저 무슨 섬입니까 저게? 저게 설도예요. 근데 인간들은 콘크리트를 저다 발라놨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과학계쪽이죠. 거기서 내려다본 방어진 항이에요. 방어진 항. 방어진 항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설도는 따뜻히 성근 마을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들이 단순하고 방어진 항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공장에 누르지 않고 일산 진과 방어진만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지역은 이게 꽃바위 쫓고 돼가지고 예전 뭐 돼가지고 연포성대, 뭐 여천동, 매암동, 또 장생고는 상업지구로 놔두고 뭐 용전, 용장 다 없어지죠. 이건 전부 다 마을숲이에요. 뒤에는 전부 다 마을숲들. 생태를 잘 보존해준 마을숲 모습이죠. 이건 아까 말한 현대 미포조선, 미포만에 나온 것이죠. 여기는 또, 여기도 얘기가 뭉뭉한 것이죠. 여기도. 어디가 이거? 네? 어디? 그렇죠. 옛날에 죽었으면 지금 옥도라고 공민이 유명한 바로 왼쪽 여기 80년 초반 모습입니다. 왼만 80년 초반. 그 다음에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이건 지금 SOE 확장 공사를 한 4, 5년 전 모습. 그나마 이제는 춘도숲은 울산 사람들이, 그 목동 울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봄만 되면 상춘하던 곳이에요. 울산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장생포에서도 춘도섬까지 가는 배가 있습니다. 장생포에서. 물론 방어진 꽃바위 쪽에서 오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마을에 가면 황성호와 세종호라는 2대 40원 2대의 배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거기 주차장에서 정부에서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요. 그래서 논바닥에 차를 다 대요. 그래서 타고 가서 놀다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목배 한번 들어가보시면 모르지만, 여기 앞에서 보면 되게 정말 얼마 이게 그냥 나무와 바위 뿜어 보이잖아요. 뒤편에 가면 이게 바위가 펼쳐져 있어요.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엄청나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물 물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 어떻게 나느냐. 그 물로서 회를 다듬기 때문에 고기 맛이 좋다는 소문. 실제로 맛이 좋아요. 기분상 그런지 몰라요. 저도 엄청 놀라겠다. 근데 우리 집에서 뭐 어머니, 아버지는 상춘 놀러 갈 때마다 저는 어르신들 왜 놀러 가는데? 왜 정장을 양복을 입고 중정을 쓰고 엄마는 한복을 입고 가는지 몰라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놀러 가요. 그렇게.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또 추억이 있어야죠. 지금은 저도 못 찾아요. 길을 몰라. 그렇게 같이 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공간이 목동입니다. 이 이정민 씨가 쓴 지구는 보복을 뭐 시작했다는 건데, 우리 배쌤도 좀 읽어줄 거예요. 그가 사는 동네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여름 때문에 빨래를 밖에 널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부러 들통에다 물을 넣어보니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들통을 시의회에 들고 나가 강력히 항의한 결과 마침내 공무성에 환경문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영향력을 미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시절 우리나라의 거국적 관심사는 전학계란 자생한 것으로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저는 뒷부분 읽기 전에 앞부분은 우리 동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미국 얘기예요. 그럼 우리 동네 얘기인 줄 알았어요. 미국의 바로 이제 60년대 초반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동네는 영남화력발전소가 돌아가지고 한번 연기 뿜다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빨래를 못 넣어요. 빨래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3B, 5B에서 대리지만 3B, 5B에서 이건 질소비료 공장이에요. 한번 뽑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질소 공장에서 한번 뽑다 그러면 우리 집 어린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 정도예요. 며칠 뒤에 어느 날 말라버려요.
은행나무 말 정도 되면 얼마나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겠는지. 그래서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 조사는 안 해도 제 친구 뭐 한 2명은 또 저처럼 비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뭐 공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환경적 영향이겠죠.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 옛날에 제가 직접 찍은 것인데 2009년 초여름 뭐 지금쯤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당수나 그 새끼목이에요. 새끼목. 지금 한 80년 됐습니다. 요 당수나무. 제가 이상 가져온 것은 요 안에 있는 요 은행나무예요. 요 은행 끝이 보입니까? 요 은행나무가 우리 집 터입니다. 우리 집 은행나무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데려가서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여기 가까운 것처럼 좀 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땅이 다 떠여져 가시는데 여기 윗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큰 은행나무예요. 아버지가 술 드시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영남 화력발전소 가서 헌민들과 싸워요. 그러는 드시고. 왜? 거기 우리 선산이 논밭이 있을 때.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 해꾸지 못하니까 낫을 들고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보면 낫을 들고 저 나무 가지를 쳐요. 한이 맺힌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니 말씀한대로 45살 술을 엄청 드시자해가지고 이제 종갓집 종손이니까 책임감 강하죠. 59에 간경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나이만큼만 살다 가야지. 저도 술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이를 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제 느낀 게, 아버지가 한으로 돌아가시고, 그래, 아버지 연장 시를 못 쓰는데 한 6평 썼어요. 그 이후로 이제 시는 안 썼습니다만. 아버지는 한이 많았습니다. 그래, 일찍 돌아갔어요. 근데 저 은행나무가 울산 대교가 돌면서 다 정비되면서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시원하게 우리의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대교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양중마루라는 정장. 요 재단을 남부천과 울산시에서는 혐오 시설로 우리 향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향후에. 혐오 시설이 철거하시오. 용감한 양주의 할머니 할아버지 청년들이 분기를 해가지고 남구청과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대보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자 어떻게 해가지고 개가식이 아닌 폐가식이 아닌 개가식 정자 재당을 만들었어요. 편법이죠. 우리도 살고 시도 살고 그래서 구청에서 돈 조금 지원해 줬어요. 어떻든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지금 대연 레미콘 공장에서 빌려 쓰고 있는데 우리는 나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방어진 참 장세부터 가는 이제 도로를 준비한다 해가지고 이 도로 이만큼 들어간다. 우리 정자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철거해라 했어요. 또 데모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다 보면 양주 위대한 어르신들 대단합니다. 도로가 꺾여 있어요. 현대산업개발 손 못 대고 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좁아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그 마을 이 재단을 잘라야 돼요. 또 싸웠어. 그래서 우리 또 이겼어요. 어쨌든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지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는 플랜카드를 설날과 추수에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은 일은 아니죠? 저는 애틋합니다. 눈물 나도록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애기목. 이 나무의 모습 어떤가? 원래 엄마 모습. 저는 이제 그 민수가 하다 보니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아드 우주목이라고 해요. 이런 나무를 우주목. 아주 신령스러운 나무예요. 저는 이 나무를 우주목으로 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예요. 한때 내가 천리학 할 때는 포구나무라는 닉네임을 썼어요. 그러니까 포구나무가 뭔지요? 포구나무, 포구, 뭐 이상한 소리가 많아가지고 일단 바꿨습니다만 아주 신비한 나무예요. 그 새끼나무가 지금 또 자라고 있습니다. 새끼나무 자란다는 것은 우리 동네 생명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동네 아주 끈질깁니다. 다른 동네는 싹 밀어도 우리는 절대 못 민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양중마을. 없어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도로 건너편에 이제 우리 동네 땅이 거의 한 50평이 있어요. 그 50평에다가 우리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도를 한 5개 해서 그게 잘릴 거 없는데
우리 자존심, 삼죽지향, 그 다음 뭐 시도 하나 있고, 우리의 양교 말을 할 것이 양프라, 프라는 일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브라키라고 불렀으니까, 뭐 고매하게 어떤 뭐 말 따로 표현, 우리는 우리의 정서가 중요하다. 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국어선생님의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바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네이처 카스라는 사람은 아마 이거 생태학의 어떤 데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은 벌써 40년을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미국의 환경법을 바꾼 사람입니다. 마음에 대한 사람. 그 엄혹한 시절, 그 시기와 전투, 혐오를 뚫고 있어가 혼자 당당하게 버티는 사람이 네이처 카스. 우리를 둘러싸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침묵의 봄이죠. 침묵의 바다, 우리가. 봄은 왔지만 새는 지저귀지 않는다는 유명한 문장이에요. 과연 봄은 왔는데 우리의 바다, 우리의 땅은 숨을 쉬고 있는지, 또 이 땅 사는 인간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아파트를 높이 짓는 것, 아파트에 수억 짜리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이러한 데 대한 반성이 없이는 환경과 자연을 농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끝없는 개발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이니까. 이 사진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늘은 조각봉도 있습니다. 산이고 바다에는 유람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경을 원자력 발전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민중들이 치열하게 지금 고통세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에 관심 가질 때 1995년도에 그때 환경운동 연합 회원타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를 보니까 월성 원자력 지역에서 18명이 이 뭡니까? 갑상선암. 그 당시에 역학조사 그 어느 누구도 주민 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 95년도 문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곳이, 이 얼마나 미개한 날이에요. 그 일을 지금껏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돌아온다 식민지고 친목이 바다. 나 이 친목, 이 주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이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자연을 한번 읽고, 자연에 대해서 관계와 동등성, 이것을 인정해주면 함께 살기 당연히 동기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관계성과 동등성을 훼손해버려요. 깨져버려요. 결국 자연은 인간 내에서 통제와 파괴의 대상이 됐어요. 결국 이 자연은, 말 없는 자연은 인간의 마음먹기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을 많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철저하게 인간 유기적 사회예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이것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태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만물 공존적 사회. 인간이 바닷가에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플랑크톤이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 이게 생태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 전소를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으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존중 속에 상호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처 카슨 말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은 생물학과 철학의 대한 배탈 시대에 태어난 오만한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카슨은 신랄의 인간을 비판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욕망 성취를 위해서 잠깐 빌려간 것 뿐이죠.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올여름 전시로 이제 새로운 가치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나온 것은 기후변화, 자원보호가 자연재해, 만연한 전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생물 이 종의 다양성, 이런 것도 지금 상실되어 있어요. 또 인권, 유린, 혐오, 다반성, 빈곤은 점차 증가되고, 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고, 80%는 너무 또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현상들. 과연 이런 것들이 지구와 인간의 지속 가능성, 위협하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특히 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간들이 있을 때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바다라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심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버리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바다의 반격이 시작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바다의 반격에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는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침묵하지 않는 바다가 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바다가 오면 바다의 생물은 멸종의 길로 가죠. 인간들은 바다 생물이 멸종한다고 해서 아무 감각이 없을 모르지만 바다 생물이 멸종하는 순간 인간도 멸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묵하는 바다가 아니에요. 침묵하지 않는 바다로 나가요. 그러한 울산에서의 작은 울림들이 큰 메아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것이 아마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찾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의 바다에는 제가 아까 말한 1시간 반 정도 하라 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맞죠? 아, 너무 지루하면 안 되는데 좀 재밌는 얘기 하려고 재밌는 얘기 별로 없어요. 사라진 울산의 바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면 무엇을 하겠나? 아, 이 모습 짠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김덕수, 누구죠? 김덕수? 사물놀이. 김덕수에게 신장국 꽹과를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김용택 선생님. 동양 별친구선 두 종류의 인간 무형문화를 진행해 줍니다. 한 종류는 무가. 이건 우리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그 다음 무악, 장답. 김석출 다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술 너무 좋아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이만큼 내는 게 이분 5990입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학자들이 무옷으로 관에 돈 받지 않고 1200쪽짜리 599 자료집을 했습니다. 이스님. 그게 제가 이제 추모사를 썼어요. 제가 이제 김덕수가 항상 남산국악당에서 이제 이게 공연을 한번 합니다. 인간무형문화재들 오면 김덕수 항상 와요. 디프라는 사회를 김덕수가 합니다.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서 제하고 사회 볼 때 요런 의자 위에 딱 올라가요. 좌중을 다 쥐어잡죠. 무당들, 장들 얼마나 또 노래 잘 불러요. 한 4, 50모예요. 연구자 몇 명하고, 다오라들 몇 명하고 얘가 올려가지고 엄청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김정희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한해종 아이들 가르치는 제자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 무학의 개론은 거의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멸치고 날 때 바다로 혼을 부르는 장면. 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가슴에 팍 와닿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울산의 바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다에 어떤 민속들이, 어떤 놀이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 울산 바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그래도 아까 본 장면 중 하나죠. 저 뒤에 장선이 하나 있어요. 저 성. 충도수, 목도예요, 목도. 저는 목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도 앞에 펼쳐진 이 바다의 모습을 한번 봐야죠. 돌아오고. 자연 환경의 모습.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사라질까요? 그냥 조금만 발목만 당겨도 군수라든가 파리라든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는 김 사먹은 적이 없습니다. 파리김이라 그러죠. 나가면 파리와 김 섞인 거 뜯어가지고 저 집마다 김발이 다 있어요. 크게 말리는 거. 그래서 다 먹는 거죠. 그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 그 자연과 공존공생하는 그런 문화들이 다 부추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어처럼 역사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이거죠. 불행한 역사입니다. 저도 그런 객관오면은 서름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우리는 반상주의, 양반문화예요. 그것도 다분히 육지 중심적인 사고죠. 그래서 어촌은 항상 주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촌은 객가 사람들 해가지고 굉장히 푸대접을 하죠. 대접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가놈들이라든가 또는 해국가놈들, 뱃놈도 많이 썼죠. 객가놈들이 많이 썼죠. 심지어는 생고기 뱉다는 놈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어요.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접근해 보니까
거의 이게 농촌 문화에 대한 연구는 90%예요. 연구자들이 비율도 그렇고 논문 편수도 그렇고. 근데 어촌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10%도 안 돼요. 또 어촌 문화는 연구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면 저 같은 어줍지 않은 사람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왜냐? 없기 때문에. 근데 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제가 아는 우리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았던 발곡과 헤엄치고 놀았던 그 바다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촌은 자기가 어떤 공을 세우면 전부 다 노급이라고 땅을 줘요. 그리고 그 땅을 다 받아요. 그래서 재산을 축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야가 넓은 곳, 양반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동 평사리, 최찬반,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은 전부 소장들, 일꾼이에요. 어촌은 경치 좋은 좋을수록 귀한 집. 그러니까 거기 살아. 못 나오고.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 어촌.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21세기는 신해양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해양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관심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 경상북도에서 이제 사고의 전환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청이 안동에 있으니까 포항에다가 환동의 지역 공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준도청이에요. 제2의 청산. 거기에서 동해안 인문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책을 쏟아져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단지 그 재원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 어촌마을 문화사 정리가 굉장히 심하다. 울산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뭡니까? 바다 생태 조사는 엄청 많이 해요. 환경조사는 정말 한 20년 동안 울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화사, 민속 정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럼 바다는 어떤 것인가? 말할 필요 없죠. 바다 연결해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바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들이 막 등장해요. 동양. 어떤 말이든 해신이 등장합니다. 바다는 원래는 역사에서는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공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배를 타고 나오면 일기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요즘처럼 이게 뭐 휴대폰 뭐 이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바다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나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마을에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남자들 다 죽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런 곳이 바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금기시한 요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닷가 마을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인간들은 결국 뭡니까? 신이 노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신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신제라든가 용왕제, 백고사, 금우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을 가면 바닷가 마을. 그건 작년 2000년도 저희들이 그 환동의 지역공 돈을 받아가지고 동해안 포구사는 책을 3권짜리를 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산을. 그래서 이들은 신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호의를 가지고 바닷가 사람. 그래서 동신 또는 해신, 보통 마을에서는 당제가 따로 있고 해신제 따로 있습니다. 울릉도 가면 마을마다 제당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동제를 지내는 곳. 그건 약간 육지 쪽으로 기울쳐, 산밑 쪽에 기울쳐 있고, 해신제 지내는 곳은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다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울릉도도 70년대 기독교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장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이제 그 제의가 없어진 동네에 많아요. 2000년에 들어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것을 없애는 그런 마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신들이 많은 이유는 당연한 뭐 신을 숭배해야 됩니다. 바다는 공간이 너무 이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또 풍요를 기원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또는 안정과 이런 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해신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척 가면 삼척 해신당입니다. 지금 다 나왔습니다. 관광버스가 반드시 이거 들으시죠. 들어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절비에 있잖아요. 남근석들이 절비에 있습니다. 이런 뭐 인터넷 가서 삼척 해신당 쳐보면 전부 다 남근석들 아닌가요? 그 남근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해신당의 처녀 귀신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녀를 죽었기 때문에 남자의 성기를 깎아두면 그 뭐 이게 2000년 물에 빠져 죽고 난 뒤에
마을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바다,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마을, 어떤 동서의 어떤 그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남근을 3개를 깎아두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위험한 덜 닥치고 고기도 많이 잡게 그런 수라고. 그래서 남근성을 다 깎아놨어요. 그 동해안은 남근성이 있는 그 이게 해신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돌아오면 이제 배에서 우리 민속들입니다. 해안 마을의 민속. 배선원과 배고 사는 것이 있어요. 해안 마을의 모든 대부분 배성주를 모시고 배고사를 지냅니다. 이 성주는 우리 집에 오면 성주신이 또 이러 압니까 이거? 성주독이라고?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있었어요. 할머니 방에 기퉁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만 성주독에다가 그 살을 햅살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본 적 없습니까 이거? 집집마다 성주신이 나 있어요. 방에는 이 집의 어떤 기둥이 되는 신이죠. 이제 대들보. 그 다음에 보이 가면 조왕신이 있어요. 각도 장동에 장독신이고 전부 다 신이죠. 그래서 정을 내버린다. 뭘 합니까? 지신 밝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신 밝기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안의 귀신을 다 밟아줘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은 쌀을 내면서 영식을 내든지 돈을 내든지 그 기금을 다 모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또 마을 웃는 기금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승주라 씁니다. 배에도 배승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은 홍고사, 승주고사, 진수고사, 배고사 뭐 이렇게 나서 이제 죄를 주기적으로 모십니다. 통고사, 승주고사는 무슨? 통고사는 이런 배를 건조하잖아요. 옛날에 이 통이랑 길게 우리가 뼈대 그 통 용구래요. 용구를 놓는다가 배목수와 승주가 지내는 고사. 이제 처음에 틀을 놓고 이제 막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모아가지고 탈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잘 해달라. 배를 지을 때까지, 배를 완공할 때까지 잘 지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빕니다. 선주가 이렇게 빌어요. 그 다음 승주고사는 배가 완공된 뒤에 목수와 선주가 전날, 우리가 전날 배 위에서 지내는 고사. 이 배가 아무 사고 없이 고기를 많이 접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요 배승주는 이제 보목수가 이제 흰 종이, 한지죠. 그래서 마른 형태를 흰 종이는 감습니다. 무명시로 엮어서 배승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의 이물칸이라든가 선장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 배승주 우리는 배선학원, 배선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그 경경마을에서 직접 찍은 건데 아주 이 찾기 굉장히 요즘 안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관실 안쪽에 이렇게 넣어놨어. 여기에다 이제 그 한점을 묶어가지고 이게 배승주, 배마다 큰 배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요 부분은 장면 구룡포. 제가 한번 제 패치 올린 거 제가 좀 쓰겠다 받았어요. 저 안쪽에 있죠. 요거는 이제 선원들 휴식한, 배가 그런 휴식한 그런 공간 안쪽에 배승주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진수고사라고 말했다시피 이제 배를 다 씌워놓고 배에 앞에 무사 평탄하게 말하는 고사죠. 배 고사 중에서 가장 특이합니다. 마을 사람 다 모시고 자기 가족도 다 불러가는 거죠. 그래서 진수고사 전에는 배승주기, 여러분 깃발 있잖아요. 배 다른 깃발, 옷식 깃발, 이 배승주. 큰 배는 전부 다 배승주기가 나 있습니다. 또 누가 이거 배승주기는 친구가 선물하기도 다른 뭐 선주가 어떤 이게 주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 용왕이에 배를 새로 만들었다고 알리는 표시예요. 이때 이제 무랑대복이란 말이 있어요. 무랑대복이라면서 선주를 물속에 맞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무랑대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풍어와 재수, 안전 이것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이제 하지 않습니다. 배승주도 모시지 않는 데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배승주 기예요. 여러분 많이 봤죠? 바닷가 가면 여러분 배승주 기이고 이게 이제 별신고 달 때 보면 별신고 달 때는 마을 사람들이 이게 어촌에는 어부들이 바다를 나가지 않았어요. 부산 기장부터 해가지고 항리 이천할 때는 일주일째예요. 일주일 볼 수도 없습니다. 뱃일을 안 해요. 그냥 구판 버릴 때는 구판 가서 묵고 떠들고 놀고 놀아요. 동백이 하고. 또는 기장 대변 별신고 달 때 배 모습을 직접 찍은 거죠. 이걸 배승주기라고 합니다.
이제 정기고사예요, 임시고사. 뭐, 점을 좋아하는 초중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 고기를 잘 안 잡힐 때 하는 것은 임시고사. 정규 임시고사에 따른 것이죠. 이게 구룡포 임시고, 작년 구룡포 임시고사의 모습이에요. 대위에서. 이렇게 모셔놓고 절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게 작년 7월 14일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바닷가에는 거의 대부분 구슬을 했어요. 조사 자료가 한다 그러면 이게 90년대 조사 자료예요. 동해안 227군데에서 했습니다. 울산도 거의 17개 했어요. 근데 울산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3곳 남아 있습니다. 일산동과 신안, 서생 가면 신안마을이 신안마을. 그리고 가끔 주전에 있는데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여기는 정기적으로 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별신구사 한 가지 왜 했느냐?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단합과 풍어와 안정기원. 요게 별신구시예요. 근데 말마다 다 한 것이죠. 울산은 일산도 별신구시 중요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호로 지정해놓고 보살피지 않습니다. 생명이 점차 다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뭐 저희는 그 구시일은 보통 옛날 80년, 제가 이 일산동 별신구 조사한 것은 1987년 처음 조사했습니다. 1987년 처음 조사하고 한동안 제가 관심 없다가 200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마다 했습니다. 할 때마다 왔는데 하기 전날은 이제 유교수님, 말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들 가지 않아요. 유교수 제의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무당들이 하는 무속제 결합되어 있는 게 유불 같이 어떤 유무속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반드시 마을에는 입향시조가 있어요. 그 입향시조를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골매기 신어야 돼요. 그래 할매, 그래 골매기 할매, 골매기 할배. 근데 이 할배도 욕심 안 하는데 어떤 마을이든 작은 할매당이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 것이죠. 일산이 또 마찬가지 작은 할매신이 현대중흥 그 바닷가 쪽인데 현대중흥 확장하면서 없어졌어요. 저는 그 사진 찍어놨는데 없어요. 지금은 그 회센터 옆에 바닷가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 119회 일산동 별신거지 특징적인 우리나라 유일하게 역사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119회라는 횟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거. 그냥 대충 뭐 하고 매 해마다 한다 이 정도지. 몇 회라는 것은 이 동네만 유일해요. 이게 70년대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70년대. 그러면 2년 뒤면 2020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2020년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별신구, 구선, 올스톤 국가지도 이게 중요무역 제82-가호 기능모의대 김영희 선생님, 제 선생님 주관합니다. 그래 제가 어떤 모임, 공부하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게 그냥 한 40, 50대 아주머니들 많았을 때 그분들 여기 오래 했어요. 굿을 처음 본 사람들. 굿을 처음 보고 이분들이 감격을 했어요. 이분의 첫 마디가 현대판 랩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이 6명이 와가지고 막 무당도 올려 춤추고 놀고 너무 신나게 한 4시간 놀다가 그래. 그래, 너무 우리는 별신굿, 굿을 너무 몰랐다. 그 나름대로 그분 이제 작가 회원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았을 때 모를 때는 한번 가서 놀아보면 굉장히 신납니다. 근데 우리 바닷가에는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다음 또 수망. 이 바다는 무슨 벼랑 우상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빠져 죽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저는 바다에 빠져 죽는 친구도 있었고, 연탄가스로 죽는 친구도 있었고, 바다에 빠진 친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연탄가스로 죽은 친구는 너무 가슴 아팠어. 삼촌이 치게 치고, 우리 공동묘, 지금도 장세모 공동묘지가 있고, 양주 공동묘지가 그 동네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는 300개가 있어요. 삼촌이 공동묘지 어기에다 가서 묻고, 자기 아버지하고 소주 한잔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는 몰래 숨어 있다가 삼촌하고 아버지가 내려가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뚫뚫 말아가 앉아 묻어난 거예요. 우리 친구 6명 갔어. 인근에서 큰 돌, 가급적 큰 돌 있잖아요. 그 큰 돌을 모두 땀 뻘뻘 몇 시간도 해가지고 그 요 위에 조그만 봉문도 없어. 그 위에 돌로서 봉문을 만들었어요. 왜냐고요?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봐. 떠내려간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돌로서 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도 맺으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팔다리 이게 쑥쑥 나와 있어요. 뼈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다니면서 늘 봤기 때문에 이 친구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가지고 엄청 큰 돈을 막 올려놓고 그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눈만 흘리다 돌 쌓아놓고 그냥 내려오는 캄캄해서 내려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살 또는 수만 5구 굿을 합니다. 그래서 굿의 목적은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시체를 찾을 수 없어요. 시체를 건지기 위한 굿이 수살 굿이에요. 굿은 이 굿은 사고가 발생한 한 4, 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8시간 못해요. 빨리 건져야 될까요? 그래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빠지고 수살이 넛을 건지는 굿거리를 우리가 수살 굿을 하는데 이때는 넛 건지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닭을 쓰든지 안 그러면 주발이 안 넛을 씁니다. 이 주발이 하면서 죽은 사람의 신체, 집에 가면 옷이라든가 뭐 베개 묻어 있는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종지 같은데 주발 넣어가지고 이제 흰 천을 꼭 묶습니다.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그걸 이제 바다에 던져가지고 넋을 건지는 그런 행위를 무당들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망 오굿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혼이 이 대나무예요. 혼을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대나무에다가 속 한지를 묶어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바다에다가 빙빙 막 돌리면서 시작합니다. 혼을 끌었죠. 금일연가 암흑의인가 젖은 옷 벗어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육기 환생하옵소서라고 이제 혼을 부르는 행위부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주발이에요. 주발. 무당이 이렇게 주발을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느끈지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주발로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사진을 멀쩡하게 찍었어요. 이거 뭡니까? 잘 안 보이죠? 닭이에요, 닭. 살아있는 닭이에요. 살아있는 닭으로 늑근질을 하는 거죠. 저건 좀 섬찟해요, 사실. 인간의 늑을 끈기 위해서 또 살아있는 닭을 바다에 빠뜨리는. 또 인간의 잔인함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게 뭐 하나의 의식적인 절차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 찍기 못하게 하는데 그 양해를 구하고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살로 수마고 보고 것입니다. 또 뭐 노동요는 굉장히 많죠.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반상 문화가 발달한 이제 농촌 지역을 가면 이게 노동요가 엄청 발달해 노신기 노래 발달인데 바다는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유일하게 배에 나갈 때 부른 노래하고 경상북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 나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울산 지방에서 유일하게 체력한 것은 멸치 부리는 소리. 그물놓기와 그물당이는 1985년에 서생면 신안마을에서 이제 직접 체력한 것이고 체력 테이프도 있고 자료 요거는 이제 울산대학교 나온 그 울산 민요 자료집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 어민들은 고기는 바다에서 나고 노는 산을 보고 저 온다는 것이죠. 왜 산을 보고 저 오겠어요? 바다 좀 멀리 나가면 시형을 잘 먹거나 대충 저 산을 보고 가면 아 우리 동네를 갈 수 있다. 거기서 산을 보고 노를 젓는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방어진 항의 멸치잡이 1970년대 방어진 항의 멸치잡입니다. 울산은요 옛날 자그마한 어촌일 때도 장체포도 고래가 아니고 바로 멸치입니다. 양식도 멸치 우리만 엄청 많았어요. 일본 사람 들어와서 멸치 너무 많으니까 장체포는 고래 포గిం기 놔두고 양쪽에다가 후리막 대규모 후리막을 설치해가지고 멸치를 끌어갔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 그 멸치막을 우리 동네 어르신, 이춘실씨라는 어르신, 지금 거기 우리가 고래문화마을 산 주인이에요. 우리는 춘실이 상그랬습니다. 그분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 50년대, 그럼 스리코타라고 알아요? 스리코타? 트럭. 우리 동네에서 스리코타 트럭 몰고 멸치를 시내에 갖다 판 사람. 산 밑에다가, 지금 문화마을 그 산 밑에다가 고대 광채나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손들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좀 안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신화해수장에서 이제 서생에서 우리가 이걸 체류하기 때문에 울주 뭡니까 문화원에서 복원하자 해가지고 퍼포먼스 벌인 것이 작년입니다. 멸치 부리기 퍼포먼스 벌였어요. 아마 울주 또 기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울주 문화원에서 아마 앞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바다에서 우리는 어떤 먹거리,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걸 놀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울산은 또 이게 미역이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미역과일은 한자로 과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정자 판지마을에 가면 이 과감이 굉장히 유명하죠. 판지마을. 지금 뭐 과감이라는 갤러리 생겼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고려왕실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울산박씨 박윤웅 씨에게 하사한 돌이에요. 이 미역과일은 국가 소유예요. 옛날에는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중부에 그 양만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세종마을에 가면 제만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만돌. 세종마을 그 초용암 그 옆에. 이 제만돌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마을의 제주가 돼요. 당진이 제주가 돼요. 근데 그 제만돌에서만 나오는 미역이 농사 열마지기 농사의 가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주를 3년 하는데 3년 동안 그 운영권을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제주로서 뭐 마을에 어떤 이상한 짓을 했다가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바로 압수해. 다른 사람 넘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울산 주변 그런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미역돌, 과감돌인데 저 경북지에서는 저걸 짬이라고 해요. 짬. 이제 미역과 관련된 것은 몇 가지 더 한다면 미역을 채취하는 방법. 이건 울산보다도 이 경상북도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이제 짬수경이야. 짬수경, 설랏 이런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본 적이 있는 뭐겠습니다. 옛날 우리 같은 말에서 가면 어촌 마을에 가면 이런 것들이 좋은 고기가 잔만개 못 봤습니까? 긴 거 있죠. 망원경처럼 생긴 바닥 보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설랏이라 해가지고 긴 이게 저걸 보고 이제 미역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 머구리가 있고 자맥질이 있죠. 저 해녀 문화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뭐 해녀 뭐 순비 뭐야 이게 순비 소리라는 어떤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순비 소리는 바다에서 나와서 휘파람 내는 소리. 요 소리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한 호흡법이에요. 그래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분, 분분하거나 상분 해녀는 제일 작은 해녀 들어갔다면 3분에서 5분 이상 버팁니다. 그리고 물 밑 10m 이상 들어가지고 전복 같은 건지는 그래서 우리 전복 해녀 라고 큰 해녀. 그 다음 초짜는 하원들은 그까지 1분도 못 버텨요. 그래서 가까운 데 성게라든가 뭐 앙장고 이런 것들을 잡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운단 해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선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넘어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네요. 할 말은 많은데. 이거는 이제 몰이죠. 몰인, 여러분 뭘 아십니까? 잘피라고 하지만 우리는 잘피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는 몰이에요. 몰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 몰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 집심기라고, 이 표준은 모르겠습니다. 털기가 살아요, 여기. 요게 잡히다면 대박이에요. 요거는 저는 이까지 묵은 게 중에 이제 묵어볼 어릴 때 묵은 게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엄청나게 고소해요. 조그만해요. 그런 것이 요 사이에 살았죠. 근데 지금 이 몰은요, 2007년부터 바로 보호대상 대상입니다. 요 몰을 한 놈이 바다 생태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이산탄소를 없애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몰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해바리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해바리가 우리 용돈 많이 벌었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아, 여러분들은 풍천장거리지만 울산은 치전장. 환상적이만 치전장. 현대자동차가는 모르겠지만 양정장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세상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제 엄격하지만은 제 친구도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같은 조언이 있다 그러면 한 4시쯤 돼 한 명을 파견시킨대요. 왜? 이거 퇴근하면 자리가 없어. 한 명은 미리 자리 잡게 만들어 놓고 가는. 그래, 치전 앞바다에 장어 천국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뭐야, 중리에는 장어 통조를 먹는, 일제히 장어 통조를 먹게 됐어요. 근데 현대 자동차가 매립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매립되겠죠. 매립되는데 매립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매립한다고 물이 막 불들 막 밀고 오니까 이 장어들이 놀랐어. 놀라가 다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 완전히 지금 매립한 그 앞바다가 장어 천국이 된 거죠. 그 당시 인터뷰를 해보니까 마을 사람들을 50명 이상이 밖에서 다라이 다 들고 가지고 막 끌어 담았다. 장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들 위해서 헌신하고 장렬한 전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친전장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친전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 그 앞바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박지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이 사람 잡아먹는 것이 헤아려도 아무 호환 남하고 등수다 이런 말이죠. 범이 그렇게 존재는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사람이 저희들끼리 잡아먹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또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인간만의 유일한 종족을 살인하는 아주 잔인하게 사는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이 지구상에 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프린소, 태안 앞바다, 바다가 엉망이 되는 사건이죠. 자, 인간의 욕망 충족법으로서 자연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환경 오염과 생태는 심화되고 바다는 쓰레기의 휘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생명과 생태 기반한 미래가 있는가? 지금 바다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어. 문명이 죽어야 바다도 산다. 땅도 산다. 왜? 태화가 국가적이다. 태화가 국가적은 아픕니다. 제가 말만 제발 좀 그냥 놔둬라. 지금도 충분히 아프다. 무슨 이런 조형물이 필요한가? 문명이 낫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부장과 맑은 물 논쟁으로 지금까지도 물고문을 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1982년 사진, 저 앞에 목이 낀 채 있는 게 재입니다. 탑분을 들어갔습니다. 1982년도에. 그때는 이제 요때가 한 4월만 5월 좀 중간고사 끝날 무렵이니까 4월만 5월 말까지. 그 다음 소유수익 계산품 다 좋은 말들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괜찮은 말들이죠. 제가 이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 줄이자는 것입니다.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수 협상 품목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도 줄이고 물도 사용 줄이면 집에서. 어제 소동이 날아갔습니다만 집에서 한 등을 끄는 것. 그거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이지 저런 건 많이 만든다. 많이 만들고 많이 써버리면 뭐합니까? 안 써야지. 지금의 결론은 줄이고 또 줄이는 거예요. 물도 줄이고 전기도 줄이자. 이것만이 대안이에요. 만드는 것이 대안이야. 아직도 이 말은 내가 써도 너무 아름다워. 지구는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바다는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땅은 아직도 인간과 더불어 그런 나를 준비하지 않는 아직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 방법을 베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천한다면 결국 아픈 지구를 보듬는 훌륭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써도 자꾸 내가 감당하면 안 되는데. 별과 물때를 보고 바다를 나왔던 사람들, 바닷바람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모든 것들이 사라진 울산바다에서 인간들의 가슴은 말라갑니다. 그러나 시민지구 2022 신모의바다 통해 울산 앞바다가 생명이 넘칩니다. 생태가 살아 숨쉬는 바다로 보들세움하리라 믿습니다. 털을 깨야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회를 2번씩이나 하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연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김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저희 이제 본 전시는 8월에 저기 울산 작가님들 26분과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다른 이제 타 지역의 작가님들 17분 해서 총 이제 43명의 작가님들이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미리 이제 작품을 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작품을 제작하지 않은 이제 작가님들한테 좋은 구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기를 바라고요. 8월달에 좋은 작품 기대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의 바람대로 우리 전시가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그맣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뭐 마무리하는 시간 갖기로 하고